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와닿는 건 멀리 떨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표정, 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살배기 증손자부터 증조부까지 4대를 어우르는 가족들이 한가위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며 조상의 음덕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립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마주한 가족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눕니다. 이 차례 모시고 나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해서 너무 좋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좋습니다. 앞 추석 연휴 차례를 마친 성묘객들로 공원 묘지는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성묘객들은 오랜만에 찾은 조상의 봉분 앞에서 감사와 그리움의 예를 올립니다. 자주 이렇게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휴가 돼가지고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 차례와 성묘를 마친 사람들은 모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도내 유원지와 중심가엔 연휴를 즐기기 위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추석 명절을 즐겼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망중한에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이 없을까 고민하신다면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다녀오셔도 좋을 듯한데요. 굽이굽이 이어지는 호수와 기암괴석은 있는 그대로가 한 폭의 산수화라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풍경을 만나자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물과 산이 어우러진 비경은 무릉도원을 느끼기 충분합니다. 내륙의 바다 청풍호입니다. 청풍호의 절경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타고 비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곳곳에는 멋진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제천 여기 청풍호는 처음인데요. 처음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웬만한 해외에 있는 그런 풍경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맞아 새롭게 개장한 숲속 산책길과 약초길도 청풍호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약초길이라는 산책 코스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그래서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정상에 올라가시면 새로 준비한 그런 트레킹 코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풍호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뒤에 보이는 수상 비행기입니다. 봉황이 알을 품은 비봉산과 굽이굽이 펼쳐진 호수, 멀리 치악산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상공 900m, 시속 250km로 즐기는 수상 비행기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특화 사업 선정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열었는데요.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제천시 10개 읍면동의 지역 특화 사업이 공개 오디션에 돌입했습니다. 기발한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와 힘찬 응원으로 마을 발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200여 명의 선거인단은 무선기기를 통해 우수 사업에 투표하고 합산된 점수는 현장에서 바로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제천시는 5건의 우수 사업을 선정해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행정 서비스는 시민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행정 서비스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우수상에는 민화마을 활성화를 제안한 제천시 교동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시내 권역에 필요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수상에는 바람개비기를 발표한 의림지동과 꽃 가득한 신월로를 제안한 용두동 등이 선정됐습니다. 기업의 이기주의나 이런 걸 떠나서 마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느냐 여부. 제천시는 이번 공개 오디션을 계기로 주민 참여 정책 발굴과 예산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직원 임금도 못 주고 도산하는 기업도 많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선 생계를 위해 임금 채권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채당금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했을 때 임금,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채당금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관할 지역에 자료를 뽑아봤는데 2017년 1,151명에서 작년엔 1,348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이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채당금 지급 총액을 보면 51억 7천만 원에서 58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해서 벌써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은 채당금 유발 사업장 수입니다. 도산 등 사업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를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227개에서 지난해 300개를 넘어섰고 올해는 벌써 4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북은 올 들어 계속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100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 수치보다도 낮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한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생산자 재고는 급증한 반면에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당금 제도에 관해서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돼 있어 참고하면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CJB 천원의 힘의 주인공들을 이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5월 선천성 희귀 난치병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준영이의 딱한 사연이 CJB 뉴스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아빠마저 골수염에 당뇨로 생계마저 막막하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온정의 손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청주시 미원면 노인회 어르신들이 농약 공병을 모아 성금 100만 원을 전해온 것을 비롯해 농촌 일손봉사에 나선 충북신협 두손모아 봉사단이 570만 원의 성금을, 도내 8만 2천 명 엄마들의 모임인 맘스캠프에서도 3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직원들은 걷기 운동에 동참해 마련한 500만 원을, 승민 DNC 임직원들도 십시일반 300만 원의 정성을, 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 충북도회 300여 개 회원사들이 200만 원을, 준영이를 위한 난타 공연을 마련한 타악 퍼포먼스협회가 수익금 200만 원을, 청주 상당신협은 희귀 풍란 전시회를 열어 마련한 200만 원의 성금을 전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코본테크 주연숙 대표가 300만 원, 대성환경 ENG 고하균 대표가 200만 원의 정성을 보태주셨고 한 통화에 3천 원의 온정을 나누는 ARS 전화로도 37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따뜻한 정성들이 모여 준영이네 가족에게 3,280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희망 잃지 않고 준영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CJB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은 앞으로도 초록우산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행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8명으로 전국 평균인 12.6명보다 적었고 학급당 학생 수도 22.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2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올해 충북의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17만 1,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9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충청북도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오리 휴지기제를 확대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오리 휴지기에 참여한 도내 농가는 모두 69곳으로 이는 도내 전체 유경오리 농가의 54% 수준입니다. 충북도는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하고 농림부의 보상금이 확정되는 대로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 등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3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15분쯤 청주시 사창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가다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오토바이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출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진천의 자신의 집에서 분유를 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인 오늘 충북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면서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